짱류라는 래퍼는 본인만의 확고한 음악적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수많은 디스코그래피에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그만의 음악성을 인정받아왔죠. 특히 2022년에는 제이플로우라는 프로듀서와 함께 힙노시스 테라피라는 팀으로 전자음악과 힙합 사이에서 흥미로운 줄타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와비사비룸이라는 그룹에서 물질보다 정신이라는 훌륭한 앨범을 뽑아내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개인 디스코그래피도 상당히 훌륭하죠. 그리고 이런 짱류의 솔로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코키7이라는 앨범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앨범을 그토록 사랑할까요? 짱류의 코키7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키7이라는 제목은 코리안 키드라는 표현의 앞부분만 나온 제목입니다. 그리고 뒤에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 혹은 7개인 이 앨범의 트랙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짱유는 코리안 키드, 한국인인 아이의 입장에서 어릴 적 이야기, 본인이 가진 상처, 가정사 등의 이야기들을 감미롭게 풀어나갑니다. 그게 바로 코키7의 주를 이루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앨범이 상당히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우 감정적이고요, 진솔하며 슬프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사들이 감미로운 짱유의 랩을 통해서 매우 잘 전해집니다. 곡들의 가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개 곡의 가사를 함께 보시죠. 이 가사는 첫 번째 트랙인 난 모든 걸 가지려 하며 살았네의 일부 가사입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진솔하고요, 슬프죠? 이렇게 이 앨범에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이 가사들이 우리에게 정말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의 이야기에 대한 몰입도도 엄청나고요, 가사도 센스있게 잘 쓴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나비라는 트랙은요, 본인을 떠나버린 짱유의 어머님에 대해서 묘사한 트랙입니다. 어렸을 적의 상황을 유연하게 묘사하고요, 본인의 어머님에 대한 감정을 매우 잘 묘사해 두었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미워하는 애증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 나비라는 곡에 드러난 어머님에 대한 짱유의 복잡한 감정이 정말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가 상당히 직설적이지만 그렇기에 더 우리의 마음에 잘 다가옵니다. 이런 모순적인 표현은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해서 어머님에 대한 복잡한 짱유의 심정이 너무 잘 드러난 표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사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 앨범에서 이 트랙을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짱유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재치있는 가사들을 사용해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을 상당히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앨범의 프로듀싱은 어땠을까요? 우선 이 앨범의 총괄 프로듀싱은 제이플로우가 맡았습니다. 힙노시스 테라피도 제이플로우가 맡았는데 이 앨범도 그가 맡은 것이죠. 제이플로우랑 짱유는 둘이 워낙 친해서 작업한 작업물들이 매우 많은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도 그랬던 것이죠. 프로듀싱도 상당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짱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나 사랑 이야기들과 상당히 부합하는 잔잔한 프로듀싱이 위주였어요. 재즈 프로덕션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재즈 프로덕션을 중심으로 잔잔하게 코키7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더욱 짱유의 이야기에 몰입하기가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점 중 하나는 여태껏 짱유의 음악적 특징처럼 장르에 대한 인식을 굳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힙합 프로듀싱이지만 힙합이라는 기분이 굳이 들지 않습니다. 힙합이라는 생각이 딱히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프로듀싱이 짱유의 이야기를 전혀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졌으며 오히려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음악의 장르가 무엇인지는 딱히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짱유의 호소력과 뛰어난 가사 실력, 그리고 그것들을 받쳐주는 유연한 프로듀싱으로 이 앨범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즉 저는 훌륭한 프로듀싱이 짱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확실히 주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앨범에서 짱유의 랩의 방식이나 발음하는 방식도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짱유는 노래하듯 랩하는 비중이 많은데요, 그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튠도 꽤 많이 사용했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적절히 잘 사용했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추가로 짱유가 랩을 할 때 발음을 뭉개거나 혀를 굴리는 방식을 선택해서 가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 중 하나가 됐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가사가 잘 안 들리는데 그럼에도 정말 좋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응을 노렸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발음을 뭉개고 혀를 굴려서 더 쉽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프로듀싱이나 그의 목소리, 그리고 창법까지 우리의 감정적인 공감을 잘 이끌어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짱류의 코키7은 성공적인 앨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음악 작품들에 비해서는 길이가 짧은 편에 속하지만요, 그 사실이 전혀 거슬리지 않고요, 오히려 짧고 굵은 느낌이 들어서 딱히 아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소재는 예술에서 가장 보기 쉬운 소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설득력을 가지기 은근 어려운 소재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코키7을 이루는 가사들은 소재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으며 센스 있는 가사들로 채워져 있어서 충분한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그에 걸맞는 훌륭한 프로듀싱이 준비되어 있던 것은 물론이고요. 즉,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코키7은 상당히 성공적인 앨범이었다는 것에 웬만한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짱유는 항상 음악적 시도를 과감하게 감행해 왔는데,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쉬어가는 느낌의 작품도 이렇게 좋다니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짱유가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 아티스트인지 코키7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변화해왔지만 매번 훌륭한 퀄리티의 음악을 내놓으니까요. 한국에서 독보적인 음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짱유,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의 앞날을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줍시다.